권영재 학술사님 강의하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6월달에 이제 디박 시험을 또 있을 텐데 혹시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희 그 사무국에 연락 주셔가지고 꼭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논문도 빨리 내셔야 되고 하니까 꼭 뭐 의사 한의사 쌤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강의 해주실 권영재 학술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술의사 권현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고유 수용기의 이제 근육 수용기인 금방추와 GTO, 골지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이제 자가 항진, 오토제닉 퍼실테이션과 오토제닉 이니비션을 이제 근육에다가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두 분 원장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대체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 자체를 좀 알고 하는 거랑 그냥 이제 하는 거랑은 좀 이제 이론적 베이스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림은 뭐 살짝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삭막해서 그림은 살짝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유 수용기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근육, 건, 뭐 관절 이런 그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스페셜 너브 엔딩 부위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감각 수용을 받아서 이제 체간이나 사지 움직임이나 포지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움직임으로써 이제 우리 걸을 때 근육들이 항진이 되고 이제 어거레스트라고 해서 주동근이 항진이 되고 이제 기랑근이 억제가 되면서 정상적인 이제 보행이 일어나는데 아까 이제 그 보행 검사에서 봤듯이 뭐 만약에 아탈구라든지 인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부적절한 자극이 고유 수용체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적절하게 근육이 항진되거나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응용은 신경학에서는 이제 AK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챌린지라든지 이제 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사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의 프로프리세터인 머슬 스핀들 세포랑 그리고 골지 텐던 오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아래쪽에 있는 근건 접합부에 있는 거는 골지 텐던 오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머슬의 요 안쪽에 있는 그 인트라퓨살 머슬 파이버에 이제 이쪽 그 근신경 반추에 이제 연결된 그 감각 신호를 통해서 어퍼런트한 그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머슬 스핀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머슬 스핀들은 뭐 처음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근육 길이가 이제 급하게 변화될 때 또는 이제 근육 길이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자극이 됐을 때 그러한 신호가 아까 그 앞쪽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안쪽에 있는 그 인트라퓨설 파이버가 내로 정보가 입력이 돼서 급하게 이제 늘어난 부분은 1A 파이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안쪽으로 이제 늘어난 게 전달돼서 신경선에 들어가면 이게 척수를 통해서 알파 모터 뉴런을 통해서 이제 근방추 익스트라퓨살 파이버를 통해서 근육의 수축을 일어나게 해서 근육의 손상을 막는 기전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2라고 해서 좀 천천히 들어가는 부분은 안쪽에 그 인트라퓨살 파이버 안쪽에 이제 전달이 돼서 감마 모터 뉴런을 자극해서 이제 근방추가 수축 그 근육이 수축했을 때 민감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축을 하더라도 이제 정밀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과하게 자극이 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감각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면 요 안쪽 그 인트라퓨살 파이버 내에서 이제 그 신호 자체가 전달이 돼서 이제 감마 파이버 자체가 과항진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알파 모터 뉴런이 이제 주동근에는 이제 수축을 일으키게 될 거고요. 이제 기랑근 쪽으로는 이 안쪽에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을 통해서 이니비션 되는 반응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레시피컬 이니비션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임 자체를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알파 모터 뉴런 자체가 이제 과하게 항진이 돼서 너무 과하게 센터치가 올라가 있어서 기랑근 자체가 이제 억제가 신호가 좀 강하게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리액티브 머슬이라서 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감마 모터라고 해서 인트라퓨설 바이버 이제 그 각 끝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과하게 과민 반응이 돼 있으면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소아스 같은 경우 오랫동안 수축을 했다가 이제 그렇게 감마 모터 파이버 모터 이쪽이 항진돼 있을 때 그게 신장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신장이 됐을 때는 긴장치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인 카운슬에서 과긴장과 역긴장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 자체의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그 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이제 치료에 적용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지 텐던 오강 같은 경우는 머슬 스핀들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건 적합부 주위에서 있어서 근 긴장도 자체에 이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원피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신호 자체가 이제 텐션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을 통해서 오토제닉 이니비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이제 들고 있을 때 어느 이상 무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손가락이 뭐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한다 했을 때 너무 강하게 힘을 주고 이제 버티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근육이나 아니 힘줄이나 또는 뼈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방어를 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머슬 스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갑자기 물을 확 부으면은 무거운 게 또 확 올라가면은 근육이 순간적으로 스트레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물건 떨어지지 않도록 힘이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머슬 스핀들 세포 같은 경우는 근육 전반에 있지만 주로 가운데 중심 3분의 1에 좀 더 밀집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장이 되게 되면 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그 파이버가 알파 모터 뉴런 수축을 일으키고 감마 모터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도 자체를 올려줘서 이제 그 수축을 반복하더라도 이제 수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고요. 고지 텐던 5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려본 것처럼 근건 접합부에 위치하면서 긴장이 올라갔을 때 근육이 확 이제 힘이 막 올라갔을 때 자극이 너무 과하게 되게 되면 근 수축을 억제를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AK에서는 AF나 AI를 근육에 적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치료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방추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신호가 들어가서 알파 모터 뉴런을 자극하겠죠. 그러면은 근복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근복 자체를 늘려주면은 알파 모터 뉴런으로 이제 원웨이 파이브를 통해서 또는 감마 파이브를 통해 그 투 파이브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이제 근육의 힘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그러니까 고지 텐던 오강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자체를 억제를 하면 이제 근육이 항진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건적으로 힘이 올라가는 거를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텐전 자체의 힘 자체가 이제 텐던으로 압력이 덜 간다라고 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근육 자체가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했던 근육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를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강해지는지 보고 만약에 강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런 루트가 작용하지 않는다 보고 인저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IRT나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센 이니비션은 이제 근방추를 이제 그 작용을 억제해주면 근육도 이제 그 신호 자체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근육 자체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신장되는 신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자체로 수축하려는 반응이 줄어들고 그래서 근육 자체가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GTO 같은 경우는 그쪽 방향으로 반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자체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근육이 힘 자체가 떨어지겠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표 근육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토닉 머슬이라고 해서 그 부분 자체를 다시 이제 치료 지표근을 사용 못하거나 또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타임즈에 이제 윌구탁스 박사님 나오신 이제 그 표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2001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이 AI나 AF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검사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매직 핸들을 가진 이제 치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이제 환기할 목적으로 분리실 것 같아서 한 장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근복을 가지고 이제 머슬 스핀들을 자극해주는 이제 사진이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AI를 한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AF를 해준 겁니다. 근육 스트럭처여서 이제 자극을 준 거니까요. 반대로 이제 이쪽 머슬 스핀들 자체에서 고직 텐던 쪽에 이 부분 자체를 당겨주게 되면은 고직 텐던 같은 경우는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자체가 항진이 되겠죠. AF가 될 거고 반대로 이제 그쪽 방향 압력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A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한 분 나오셔서 한번 검사를 조금 해보고 실제로 지표군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근육 검사 조금 해보고 각자 실습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은 렉투스 피모리스 이제 검사를 해볼 건데요. 아까 아침에도 많이 이제 검사를 하셔서 다 이제 아시긴 아실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렉투스 피모리스가 나오는 요 오리진과 인서션 부위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제 유지를 해주시고요. 환자분한테는 차렷하시고 편안하게 계시고, 숨 참지 마시고 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당겨보시고, 전 밀 테니까 잡아줄 테니까 위로 당겨보세요. 세게 힘줘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당겨보세요. 세게. 예, 이렇게 텐트는 이제 긴장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약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AF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지표근이 강한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A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근육 중심부에 있는 부분을 한 5cm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서 가볍게 압박하면서 안쪽으로 머슬 스핀 쪽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당겨놓고 자, 힘줘보세요. 위로 세게 힘줘보세요. 하면은 자, 이 부분 자체가 내려갑니다. 빠지는 느끼시세요? 빠지는 근육 힘이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육 자체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거죠. 이건 지표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 다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겨놓고 자, 힘 줘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쪽도 정상 작동하는지 스핀들을 작동하고요. 당겨놓고 자, 힘 줘보세요. 세게.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참지 마시고. 여기는 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힘줘 보십시오. 세게. 조금 좀 안 빠지죠?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하이퍼가 되어 있는 거고 지표근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다시 들어가시고요. 제가 실습을 좀 해볼 건데 실습하기 전에 근육들을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근육 검사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했던 게 AI를 했던 건데 이제 뭐 극상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설명만 드리고 제가 검사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파스피나스 포사에서 메디얼 포스 그
사이드에서 인서션은 뭐 브레티버클 슈페리어 파세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팔을 안티리어 피고사가 앞으로 가게끔 15도 정도 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도 하셨는데요. 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했던 이제 쿼드리세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근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투스 피모리스를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침에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그 쿼드리세스는 이제 검사를 안 해서 좀 이제 한 분 모셔다가 요거 검사해보고 실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AIIS 이제 그리고 광골고 상현 쪽이고요. 이제 종지 같은 경우는 요 슬개골 상현에서부터 이제 경교 결절 요쪽 결절까지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종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소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뭐 그 NL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이쪽 그 늑골 마진으로 이렇게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뭐 8번부터 11번까지 라미나 옆쪽으로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검사가 이제 레투스 피모리스 검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쿼드리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아스도 이제 아까 이제 박성만 원장님께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요. 소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전 오래 했을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모토 이런 쪽이 과항진된 상태에서 갑자기 스트레치가 되면서 이제 스트레인 카운트 스트레인 같은 문제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진은 그 T12부터 L5 버테브럴 바디가 되고요. 인서션 되는 부분은 레스트롭산트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는 이런 식으로 30도 정도 외전을 하고 40도 정도 굴곡을 한 상태로 여기 오리진과 인서션 부위가 서로 모이는 방향으로 환자는 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는 이제 스테블라이저 핸들을 이제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눌러서 요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일리아스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오리진이 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다리를 좀 더 벌려서 위쪽으로 올린 상태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검사해보고 예, 아무나 나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쿼드리세스를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더 검사를 하고요. 잡고 자, 힘 줘 보실게요. 다리를 쭉 펴시면 됩니다. 쭉 펴보세요. 예, 힘이 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터메디우스고요. 요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레터럴 바스투스 레터럴리스. 자, 힘 줘 보실게요. 바깥쪽으로 할 수 있고 안쪽으로 하게 되면 메디알리스. 자, 힘 줘 보십시오. 이렇게 힘 줄 수 있는데 일단 검사는 이렇게 눌러서 하나 힘 줘 보세요. 이렇게 힘 줘보는 방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I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이 세니까 AI를 군 자체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놓고 다시 구부려 놓고 자, 머리 내리시고요. 자, 힘 줘 보실게요. 자, 숨 참진 않으셨죠? 네. 자, 지금 보면 이것도 좀 과항진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구부리시고, 자, 펴놓고, 자, 팔 펴보실게요. 다리 펴보세요. 쭉 펴보세요. 쭉 펴보실게요. 아프진 않으시죠?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근육을 모아보고요. 자, 힘 줘보세요. 조금 약해지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쪽 그 부위로 한번 버지 텐더 어간 쪽으로 이걸 한번 자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시키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힘 줘보십시오.
자, 요거는 조금 빠지긴 하네요. 요건 좀 고지 텐동 오관 쪽으로 AI를 했을 때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제 압력을 올린 겁니다. 텐동 오관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 잠깐만. 이거를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AI를 한 거니까 AI는 이쪽 맞습니다. 이렇게 이쪽 압력 올린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아스 머스를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소아스는 이런 식으로 T12부터 L5까지 바테브랄 바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레스 크롭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자, 힘 줘보실게요. 자, 이쪽 대각선만 버텨보십시오. 힘 줘보세요. 여기 좀 약하네요.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보십시오. 자, 힘 줘보십시오. 얘는 좀 괜찮은데. 자, 힘 줘보시겠습니다. 얘는 약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A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살 하겠습니다. 살살. 이쪽을 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텐돈 오관 쪽으로 해서 고이센 오관 쪽으로 해서 압력이 안 가게끔 모아줘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힘 줘 보십시오. 좀 나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I나 AF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일리아쿠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벌려서 고정을 시켜놓고, 자, 힘 줘 보실게요. 딱 붙여놓고 힘 줘 보십시오. 일리아쿠스 약하네, 이쪽은.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 보실게요. 이쪽은 좀 괜찮습니다. 그럼 일리아쿠스 쪽도 한번 벌려서 자극을. 사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AI, AF 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자, 벌려서 당겨놓고 힘 줘보실게요. 이것도 반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지금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방금 이제 검사를 해보셨을 거고, 정상적으로 약한 근육이 이제 그러니까 강한 근육이 AI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 긴장 상태인 근육은 지표 근육을 흔히 쓸 수 있는데, AI나 또는 이제 뭐 세데이션 포인트 또는 이제 백회 머리 쪽에 있는 백회에다 TL을 해서 이게 약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지표 근육으로 써서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다하게 긴장된 상태, 이제 이제 AI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을 때는 그거를 과다하게 긴장 상태라고 보고 이제 다른 치료를 조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긴장 상태라서 이제 근력 검사를 했는데 약하다고 이제 평가되는 상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F에 반응을 하면 우리가 치료를 해주고 이제 지표 근육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강해지지 않으면 그 부분 자체를 IRT라고 해서 그 부분 이제 인저리 리콜 테크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뭐 한스 같은 이제 독일 그 AK 이제 그 회장님이셨나요?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하이프 레이티오가 말하자면 저긴장 근육에서는 AF가 아까처럼 오토닉 퍼실리테이션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이제 러빙이라든지 그 부분 자체를 AF를 해서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AF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인저리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극되는 것들이 뭐 디스바이오시스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뭐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하이퍼 리액티브 억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긴장 근육 이제 아까 이제 무릎 했을 때 나왔었는데요. 이게 꼭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AK를 배우고 이제 군의관 때였는데 처음에 왔다가 이제 같은 군의관한테 이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행검사처럼 해서 딱 했을 때 여기서는 잘 됐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환자라든지 또는 AK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힘이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막 이악 물고 막 하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게 잘못된 건가, 여기서는 정말 막 다 들어서 다 알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이 딱 나왔는데, 이거를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는 곽인장 근육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거고, 이제 나도 매직 핸들을 가졌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안 됩니다. 곽인장 근육. 아까 다리처럼 막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오패식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자기장 말하자면은 뭐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제 뭐 지각의 균열이나 뭐 지자기 같은 교란에 의해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경 메커니즘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환자한테 자기장을 주면서 또는 이제 양쪽 옆에다가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서 붙이지 않고요. 자기장 온기가 느끼는 정도 대놓고 한 상태에서 파리에탈 태핑을 해주게 되면 중추신경계에서 원래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이게 이런 자기장이 나한테 해롭다라는 자극이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강해졌던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초반에는 반응이 없어서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환자가 굉장히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또 이게 곽인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SP21이라고 해서 왼쪽에 대포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태핑을 하면서 DTR을 해주면 이 신호 자체가 이제 대포열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뭐 흉곽이나 횡격막, 복부 수용성 이제 입력을 받는 이제 부분인데 교감신경 과항진 시에 이제 과도하게 경직이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제 태핑을 해줌으로써 원A 파이버나 이런 피부 기계 수용기 이런 부분에 긴장 패턴을 리셋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핑을 해주면서 이제 DTR을 통해 가지고 말초나 척수, 상위 이제 이런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 척수 반사나 자율신경계를 재조정해주는 이런 기전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사실 이게 확실하게 100% 밝혀진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과항진된 근육 상태에다가 이걸 했을 때 제법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임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근육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약하거나 뭐 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맞춰서 뭐 리프렉스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5팩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한 근육이 있습니다. 그냥 약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탈수로 인해서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물을 조금 먹여본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신경 흐름 자체를 정상화 시켜주시고요. 시켜주시고 AF가 되면은 이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AF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IRT라는 걸 저희가 할 건데, IRT를 해서 이제 그 외상받았던 부분에 피부를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이 부분 자체에 기억되어 있는 그 회로를 이제 좀 정상화 시킨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RT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러빙을 해주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다시 일시적으로 회복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인장 근육 있었던 분 한 분 이제 오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나. 아까 근육이 아까 해보셨잖아요. AIAF 곽인장 됐다. 없나요? 다 정상 근육 나오셨어요? 그럼 나와보시죠. 이제 아까 이제 이쪽 근육이 이제 좀 셌었는데 곽인장 근육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 줘 보실게요. 세게.
요건 세거든요. 근데, 핸드폰 없으시죠? 핸드폰 잠깐만. 이렇게 뭐 자기장에 이제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체크했을 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당겨놓고 자, 힘줘 보실게요. 당겨보세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이거를 막 하시던데 이제 요 근육의 중심부 가까운 부위입니다. 거기를 이제 살짝 아프지 않게끔 살짝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자극 신경신을 주는 겁니다. 금방줄에다가 그 주시고 다시 당겨놓고 자, 힘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빠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지표군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트레스 만약 그게 있는지 보려면 요거는 이제 회장님이 이제 시연하실 때 하셨는데 요거를 키셔가지고요 얼굴 가까이 한번 대보실게요. 키셔야 돼요. 얼굴 가까이 이렇게 대고 계십시오. 그렇게 대고 계시고 현 상태로 위에다 할까요? 근데 이렇게 하시던데. 네, 저번에 그렇게 하셨는데. 아, 밑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겨놓고, 켜시고, 자, 힘 줘보십시오. 세게 힘 줘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집니다. 저번에 하셨었는데. 당겨놓고 힘 줘보십시오. 자, 빠지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고. 뒤에다가 되는데. 네, 근데 회장님 그때 이걸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얼굴 쪽에다 딱 대셔갖고 해가지고 딱 하니까 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대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팔레트 쪽으로 태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를 이제 이게 위험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 두들기는 있지. 팔레트를 요 레터럴 사이드 쪽에서. 파리에타 에미넌스 방사능 정확하게 위치인 거, 이건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분리검사가 잘 요거 하실 때 꼭 요거를 조금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작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환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계시라고 하고, 이렇게 자극 주시는 겁니다. 태핑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눕혀놓고, 아까 이걸로 했으니까, 요걸로 먼저 안 했으니까요. 요거를 얼굴에다가 펴시고, 앞에 드시고, 켜고 계세요. 당겨놓고, 똑같이 당겨보십시오. 힘 주십시오. 딱 당기세요. 이러면은, 아까보다 지금 세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항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게 과항진이었나요? 잠깐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쿼드리세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줘보세요. 이게 지금 반응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왼쪽 대포열 쪽에,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 대포열 쪽에 6번째 인터코스탈 에어리 정도 되거든요. 이거 대시고, 대포열 대시고, 똑같이. 자, 힘 줘보십시오. 숨 참지 마시고, 자, 힘 줘보십시오. 요거는 반응이 안 하는데, 이렇게 대고 했을 때 빠지시는 위치가 있으면 여기를 태핑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DTR을 다리 힘 빼시고, 다리 힘 빼세요. DTR을 쳐줍니다. 양쪽 다 쳐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과항진된 부분이 있으면 세워놓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AI를 해주고요. 구부리고, 자, 힘 줘보십시오. 했을 때, 안 되네요. 다른 부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다른 부위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이쪽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죠. 이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아까 검사하셨던 거 레투스 피모리스랑 그 소아스 쪽 과항진된 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마항진이 됐으면 지오패시 스트레스가 있는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귀에다 대시고 근육이 약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근육건강이 안 되는 원인 중에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경우에 제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이 느껴져야 되는 체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쇼컷으로 여기서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2개 이렇게 귀 가까이 대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강하게 테스트가 되는데 핸드폰 안 하고 환자한테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는 귀에다가 대고 근육 검사를 좀 근육이 약해지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지오그래픽 스트레스가 됐다고 보고 근육 검사에서 안 돼요. 여기 파리에탈 에미넌스라고 해서 여기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를 귀에다가 체온을 느끼고 여기를 두들겨주고 체온을 느끼고 두들겨주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지오그래픽 스트레스가 있는 그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셔야 돼요. 이게 근육 검사의 무턱이에요. 빨리 해보시고 IRT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한 근육은 먼저 물을 한번 드셔보시고, 물 드시고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약한 근육인데 AFR인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인저리 리콜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검사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진을 제가 조금 찾았습니다. 이게 인저리 리콜 테크닉 할 때 필요한 그 위치라서요. 보시면 환자분이 이제 발이 아파서 이렇게 발을 잡고 계시죠. 근데 이게 보면은 거골이랑 여기 그 티비아 피불라가 모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리를 펴고 계시거든요. 아파서. 이제 이런 동작,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이런 동작을 하고, 또 아프니까 이분 고개가 뒤로 확 젖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두골이랑 경추 1번이 이렇게 맞닿는 이런 자세에서 이제 이런 이제 자세가 이제 인저리 티코르티크링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닥터 슈미트 박사분이 이제 환자들로부터 이제 그 발목을 삐었을 때 슬쩍 만지기만 해도 이제 뭐 치료가 잘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브론스톤 박사님이 이제 외상 생길 때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했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월터 스미트 박사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치료해 주니까 그런 인저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구심성 자극이 이제 적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고착이 되면서 암호화되면서 이제 자세 이상이라든지 통증 같은 것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안 낫는 거죠. 자꾸 삐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래 상태대로 유발시킨 다음에 그거를 반대로 치료해줬더니 그 부분이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받은 당시 상태대로 그걸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밍이 될 수 있게끔 다리를 이렇게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목과 머리는 젖혀주는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강한 근육이 약해지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유발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약한 근육을 이제 지표 근육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게 아까처럼 오토제닉 퍼시데이션 했을 때 세지냐 안 세지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안 세져요. 그러면 이제 인저리 리콜 테크닉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약한 지표 근육을 러빙을 하고 그게 세진다. 그러면 이제 IRT의 적응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지표 근육 같은 경우는 인저리가 의심되는 부위를 자극을 하고, 근데 자극했을 때 이 부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이제 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극했는데 약했다. 그럼 이거는 인저리 리콜 테크닉 기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위를 자극하면서 유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목이나 뭐 머리, 스파인, 콕시스 부위는 목을 신전시킨 상태로 이제 아까 그 여자분처럼 신전시킨 상태로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위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압박이 될 수 있게끔 아까처럼 다리 펴는 자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치료는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상부나 그런 부위를 터치하거나 자극을 해주고 그 부분 자체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굴곡을 해주는 거고 패시브하게. 그리고 탈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거골이랑 그 부위를 벌려주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좀 해보실 건데요. AF가 아까 아까 이제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한 근육인데 AF를 했는데, 오토닉 퍼시를 했는데, 안 강해지신 분 있나요? 아까 검사하셨을 때.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분 한 분만. 네, 나와보시죠. 혹시 약한 근육이 있으세요?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어디가 약하세요? 허리가 좀 눌려 있어가지고 사고가 눌려서 예. 왼쪽 다리 전반도 다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소아스를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자, 당겨놓고 힘 줘보십시오. 당겨놓고 힘 줘보십시오. 자, 이쪽 한번 해볼게요. 자, 펴시고 힘 줘보십시오. 여긴 세고, 자, 힘 줘보십시오. 약한데 일리아쿠스도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보십시오. 이쪽 다친 적 있으신가요? 네. 이쪽 다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으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A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프지 않게끔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벌려보시고. 아까 계속 이제 강한 지표군만 하다 보니까 AF를 해야 되는데 AI를 했네요, 제가. 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보시죠.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골지 텐돈 원 쪽으로 해서 이쪽이 레스트로천대 모아놓고 다시 한번 힘 줘보십시오. 조금 세졌나요? 네. 그러면 딱 인저리 이퀄 테크닉에 딱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약을 좀 주고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한번 젖혀보시죠. 고개를 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젖혀보시고 아픈 것처럼 그 상태에서 주시고 다시 한번 당겨 힘 줘보십시오. 세게 힘 줘보십시오. 오, 좋아졌네요. 세졌나요? 예. 자, 이렇게 세졌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자극을 주시고 핀치가 좋아진 상태에서 목에 힘 빼십시오. 거골이랑 그러니까 후두골이랑 오게끔 2번 정도 가볍게 힘 빼세요. 해주시고 내리시고 들어놓고 자, 힘 줘보십시오. 쏘셨습니다. 세졌죠? 네. 아니, 지금 짜고 한 것 같은데 아니 확실히 세졌어요. 네, 이렇게 인절리 테크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아까 강한 지표근 테스트 하듯이 한번 자극해 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네. 약한 부위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이제 처음에 머슬 스핀들에서 이제 원 A 파이버가 이제 부심 성취가 너무 강하게 기본적 설정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이제 반응성 근육이라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근육 기존에 테스트했던 근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서로 반응성 관계라고 보는데 이제 1차 근육 자체가 너무 설정이 높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시키면 원A 근육성 파이버가 억제성 이론을 통해서 기란근의 뒤쪽으로 해서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강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처음에 이제 체크했던 부분이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도하게 강해진 1차 근육을 이제 AI를 해주는 겁니다. 치료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넣은 거는 AI, AF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진단적인 부분만 쓸 수 있냐 아니면 치료적인 부분을 쓸 수 없냐라고 초기에 저는 사실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AI인데
그래, AI 됐어. 근데 이거 진단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쓸 수 없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초기에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더 보시면 처음에 근육 자체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강한데 협력근육 길한 거는 수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했던 근육을 다시 이제 그 근육 체크했더니 강했어요. 근데 강했던 처음 근육 다시 검사했더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맨 처음에 검사했던 근육을 이제 그러니까 그 근육 자체를 다시 AI를 해준 다음에 원래 근육 약해진 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액티브 머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이세스랑 트라이세스가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가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했던 근육 중에서는 쿼드리세스랑 이제 햄스트링 머슬이 서로 리액티브 머슬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그게 있으면 치료에서 좋아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리진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나 수프라글랜드 튜버클처에서 시작해서 종지는 레디오스의 튜버러시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반대로 이제 트라이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뒤쪽 부분에 그 기시 같은 경우 인프라 그레이드 튜버클 또는 포스테리어 튜버클 서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위쪽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레크레논의 어퍼 포스테리어 서페이스 쪽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두 개를 한번 리액티브 머슬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롱헤드고 이거는 레터럴, 이건 메디얼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현응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군데 적용해서. 그래서 한번 누구 한번 지원. 예. 한번 누워보시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제 쿼드리세스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혹시 아픈 데가 있나요? 무릎 같은 데 아픈 데 있어요? 무릎이요? 무릎이 아픈 무릎은 아프고 왼쪽 허리는 아프고. 그러세요? 그건 난 네티브랑은 상관이 좀 없어서. 무릎은 아프고. 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힘 줘보세요, 세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힘 줘보십시오. 괜찮고. 자, 한번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 근육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보실게요. 구부려 보세요. 이게 이제 햄스트링 자체를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리는 방향으로 힘 주세요 해서 자극을 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근육을 다시 한번 수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보십시오. 하면은 좀 약해지네요. 네. 자, 이렇게 약해지면은 리액티브 머슬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자주 아프다 그러면 자, 엎드려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톤 자체가 너무 과항진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를 AI를 해주는 겁니다. 치료를. 뭐 인저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IRT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IRT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보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힘 줘보십시오. 세죠? 그 다음에 다시 엎드려 보십시오. 요거 다시 한번 리액티브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힘 줘보십시오. 아까처럼 똑같이 자극을 주고요. 다시 돌아서 하늘 보십시오. 자, 힘 줘보십시오. 틀렸나요? 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액티브 머슬 자체를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이제 증상이 있었던 경우를 한다면은 이렇게 치료해주면은 잘 치료 안 되던 부분이 좀 치료가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바이세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놓고 자, 이렇게 잡든지 하셔서 자, 힘 줘보십시오. 아프진 않으시고 네. 이쪽 팔 아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깨는 조금 그렇대요? 네. 그럼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힘 줘보십시오. 셉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트라이세스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힘 줘보시죠. 세요.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힘 줘보십시오. 세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잠깐만. 이거 했죠. 이쪽으로 힘 줘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바이세스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요거는 지금 나타나진 않네요. 만약에 이게 나타난다 그러면 똑같이 트라이세스를 AI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트라이세스가 강했는데, 자, 트라이세스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펴보십시오. 강했어요. 자, 이쪽도 펴보십시오. 강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합니다. 자, 근데 자, 바이세스를 다시 한번 굽혀보시겠습니다. 구부려보시죠. 자극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트라이세스를 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된다면 아까랑 똑같이 이쪽 부분에 AI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 만약에 이쪽 부분이 이제 약해졌다 그러면 바이세스를 AI 해주시면 되고, 트라이세스가 약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지금 한번 눕혀서 쿼드리셉스랑 한번 해보실게요. 오늘 근육 자체는 계속 똑같은 것만 겹치는데 한번 그걸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있으신지 한번 보시고. 이제 기시종집 기법으로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시종집 기법은 이제 조지 구타트 박사님이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아까 많이 설명하셨는데요. 이제 윙드 스카풀라 있는 환자를 이제 치료했던 기법이고요. 요거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상이나 염좌에서 기인한 마이크로 어버전에 이제 있었던 부분이 약하게 발견됐을 때 그 근육에 기시 종지부를 TL을 하고 그게 약했던 근육이 강해지면 이 치료법에 적응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L 부에 작은 노들이 만져진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펌하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 하듯이 돌려주시면 치료가 되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뭐 충격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할 때도 그 치료 포인트인지 이렇게 확인해보는 부분도 되긴 합니다. 어떤 부분은 겹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오리진 인선 테크닉으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진동 자극이나 이렇게 주게 되면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을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O를 자극해서 그런 그 활성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문지르는 건 구타트 박사님이 발명하셔가지고 하신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까 보신 거 똑같습니다. 이건 벌써 세 번째 보시는 건데, 이제 기시부와 종지부를 보는 겁니다. 기시부는 이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늑골 이 상현을 이렇게 위치에 있는 거고요. 종지부 같은 경우는 견갑골 내측연 요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 보통 기시부를 구타트 박사님께서 윙스카플 있는 환자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치료하셨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꼭 세라투스 안테리어 아니더라도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도 한번 화장실에도 갔어요. 예. 다음에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보신 것처럼 그 부위를 문질러 주시고 회복하는지 보시고 이제 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